여러분, 시중에 떠도는 돈이 말입니다. 3천조가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떠다니죠. 이렇게 돈이 많이 떠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현물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만큼 물가들이 지금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 직장인들이 답답했으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정환진이는 말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5월 달에 마이너스 0.3%였다는데 무슨 물가가 다 오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것은 460개 품목 중에 유가라든가 또 정책적인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게 같이 겹쳤기 때문에 유가는 폭락했잖아요. 겹쳤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식 투자 한번 볼까요? 주식 투자는요. 이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시 주변에 돈이 147조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147조. 엄청난 돈입니다. 게다가 증권시장에서 최근 2달 사이에 거래대금을 보면요. 200조 원 늘어났습니다. 200조 원. 그러니까 2달 사이 200조 원 늘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돈들이 지금 정시 주변에서 움직이는지 보이시잖아요. 증권이 3월 19일에 1457.64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3개월 만에 50% 폭등했습니다. 50% 폭등. 거래대금도 장난 아니죠. 폭증을 할 수밖에 없죠. 폭증을 할 수밖에. 1월 달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까지 다 합쳐서 거래대금이 237조 6,717억 원이었습니다. 237조 6,717억 원.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3월 달부터 볼까요? 이제 200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406조 8,97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0조가 넘어서더니 4월 달에는요. 415조 6,655억 원이나 여기서 마구 돌아다. 그러니 증권시장이 화랑이 달 수밖에. 유동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만치 않아요. 이게 실적 충격이 현실로 다가올 때 그때를 가면 어떻게 될지 부동산은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요. 대출을 만기 연장해줬죠. 이자 상환을 유예해줬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50만 되는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의 어떤 도산이나 폐업이 좀 뒤로 밀렸습니다. 이 영세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도산이 결국은 현물을 시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금 유예하고 연장을 했죠. 대출 이자도 유예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 빛으로 버틸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 가게 되면 이거 못 버팁니다. 결국은 아파트 내놓고 상가 내놓고 이렇게 팔 수밖에 없어요. 빌딩 내놓고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면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때 가봐야 점검을 해봐야지 알지만 현재는요. 워낙 많은 시중 자금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가격도 유동성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6월 첫째 주에
서울 아파트 상승률 제로, 부합세입니다. 예. 특히 강북이 올라가는 게 이제 강북이 올라가고 있어요. 강북이. 강남도 재건축 중심으로 그 낙폭을 줄였고요. 그 중에서 송파, 제가 있는 이 송파 잠실동이나 강남 대치동 아파트, 잠실 같으면 잠실 5단지 재건축이 있죠. 대치동은 엄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다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올랐어요. 수천만 원씩.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에 힘이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원자재 시장이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원자재 시장. 물론 이게 현금을 선호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금으로 몰린 탓도 있지만 지금 금이 말입니다. 지난 3월 18일 날 온스당 1483.1달러였거든요. 1483.1달러. 근데 4월 14일에는요. 1769.4달러입니다. 원자재 가격 엄청 오르죠. 19.3%나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유가도 지금 뭐 폭등락을 거듭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말입니다. 5월물 한때는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배럴당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지난 8일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38.6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38.65달러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의 힘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유동성의 힘은 고기나 생선이나 채소 가격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돼지고기만 하더라도 12.2% 올랐고요. 소고기는 6.6% 올랐습니다. 소시지도 6% 올랐습니다. 고등어 16.4%, 명태도 마찬가지, 갈치도 마찬가지 다 올랐습니다. 배추요 여러분, 배추요 102.1% 올랐어요. 102.1%. 양배추는 94.7% 올랐습니다. 94.7%. 엄청나게 올랐어요. 넘치는 돈 때문에 배추까지 죄다 올랐다 이 말입니다. 배추가 102.1%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시중에는요 돈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는 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란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디플레이를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그죠? 디플레이라는 게 저성장하고 저물가의 핵심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저성장 저물가가 될 거냐, 유동성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제 조금씩 의문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더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물가가 뭔지를 봐야 되니까 말입니다. 마이너스 물가의 핵심이 저유가였고 교통비 통신비 물가 하락이었고 거기다가 문재인 케어 때문에 내려가는 어떤 정책적인 효과까지 있으니까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물가는 다 오르고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재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혹은 현금이나 모두 할 것 없이 다 오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참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금, 현물, 돈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실물에 대한 충격은 또 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물에 대한 충격이 올 때까지는 현금을 가져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현금을 가져라. 실물 경제의 충격이 이제 시작이고 계속해서 올 거니까 지금은 현금을 가지는 게 능사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 한편 현금을 가지더라도 돈의 가치가 쭉쭉쭉쭉 빠지고 있으니 현물을 가지는 것도 답이다 해서 금이라든가 혹은 뭐 은이라든가 이런 쪽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결국 현물이라 그러면 현물의 대명사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도 밀어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요즘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되 현금을 가지고 기왕이면 현물을 또 가지고 있으면 좋다 하는 이야기가 대세라는 이야기죠.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현금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요.
기회를 엿보라는 거죠. 어차피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올 거고 그 충격에 따라서 나에게 큰 투자의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많이 오른 데다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렇지만 정부의 규제도 한 번쯤 봐야 될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사활을 걸었다고 그러나요? 사활을 걸으면 아닌가요? 하여튼 뭐 정부의 어떤 생명을 걸고 주택 가격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주택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좀 합니다. 당장은 유동성 힘 때문에 올라가지만 결국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갈란지 이게 아파트만 갈란지 아니면은 오피스텔까지 갈란지 아니면 땅까지 갈란지 단독주택까지 갈란지 이건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될 거다. 그러면 부동산 속에도 아파트 외에 정부의 규제 틀에서 벗어난 곳에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또 규제를 때리지 않을까. 결국은요 투자처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처가. 어디가 투자처가 생길지 우리도 한번 두고 볼 일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 느낌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에게도 벤처캐피탈에 대한 회사를 허가를 해준다. 다시 말해서 검산분리에 대한 게 지금까지는 막혀 있어서 대기업이 벤처캐피탈 회사를 보유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요. 일본처럼 손정희의 비전 펀드가 나와서 몇 조씩 몇십 조씩 몇백조씩 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용의 비전 펀드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있거든요. 그럼 이재용의 비전 펀드가 나와서 아니면 최태원의 비전 펀드가 나와서 아니면 정의선의 비전 펀드가 나와서 이게 스타트업을 살리겠다. 이런 식의 어떤 방법론이 생기면 새로운 투자처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신속하게 하고 빠르게 돼야 되는데 이제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요원하지 않을까 했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시중에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돈의 어떤 넘치는 돈이 지금 모든 것을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